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친구나 형제가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거라 믿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잘 될수록 그들의 마음속엔 칼날 같은 질투가 자라납니다. 80평생을 살아보니 뼈저리게 느끼는 가장 추악하고도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괴물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곁에서 인자하게 웃으며 축하를 건네는 사람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시기와 질투라는 놈입니다. 내가 못 살 때는 눈물 흘리며 위로하던 사람이 내가 집을 사고 자식이 출세하니 눈빛부터 서늘하게 변하는 걸 보신 적 없으십니까? 인간은 원래 남의 불행에는 안도감을 느끼고 남의 평안에는 배가 아파 잠을 못 자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당신은 남은 여생도 독이 든 가짜 칭찬에 속아 평생 일궈온 소중한 인연과 재산을 다 망치고 말 것입니다. 80이 되어 뒤늦게 깨닫고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차갑고도 정직한 진실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이 80이 되어 인생의 황혼에 서보니 이제야 안개가 걷히듯 선명하게 보이는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너무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만 보느냐고, 내 친구는, 내 형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손사래를 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산전수전 다 겪으며 오래 살다 보면 입술에서 나오는 좋은 말보다 찰나의 표정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축하한다는 100마디 말보다 그 뒤에 찾아오는 짧은 침묵과 싸늘한 눈빛이 훨씬 더 진실할 때가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참 순진했습니다. 누군가 잘 되면 그저 내 일처럼 기뻤습니다. 친구가 승진하면 술 한 잔 사며 축하했고, 이웃집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함께 박수를 쳤으며, 형제 중 누군가 사업이 잘 되면 우리 집안의 경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단순하게 보았습니다. 내가 기쁘면 남도 기쁠 것이고 내가 진심이면 상대도 당연히 진심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굽이굽이 흐르고 같은 사람을 30년, 40년 넘게 보다 보니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호수 같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 정말 잘 됐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습니다. 박수도 치고 부럽다는 말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는 아주 찰나의 순간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얼굴이 굳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사람은 남의 성공을 들으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전쟁을 치르는구나. 겉으로는 사회적 예의라는 가면을 쓰고 축하를 보내지만 속으로는 빛의 속도로 자신과 비교를 시작하는구나. 상대의 성공을 축하하는 입술과 달리 머릿속으로는 자신의 처량한 처지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속엔 당신에 대한 불편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당신의 인생도 되돌아 보십시오. 당신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 대박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엔 다행이다 싶었지만 돌아서서 혼자 찻잔을 들고 앉아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고 허전했던 그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선한 마음만으로 이루어진 천사가 아닙니다. 남의 기쁨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는 시기심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도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감정은 독처럼 더 깊게 퍼집니다. 젊을 때는 남이 잘 되면 나도 열심히 해서 따라가 보자 하고 다시 시작할 기운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70, 80이 넘으면 다릅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할 시간도 기회도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듣는 남의 성공은 희망이 아니라 나의 초라한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래서 더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더 축하하는 척 연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을 정확히 꿰뚫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기대를 버리고 상처를 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 소중한 삶과 노년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진짜 지혜는 사람을 무조건 믿는 순진함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 위에서 품위 있게 나를 지켜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를 편안한 안식처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 고생을 같이 했고 소주 한 잔에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세월을 견딘 사이니까요. 서로의 밑바닥까지 다 아는 친구만큼은 내 성공을 진심으로 빌어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가장 미묘하고도 잔인한 질투는 오히려 친구 사이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는 나와 너무나 비슷한 출발선을 공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비슷한 학교를 다녔으며 비슷한 수준의 경제적 형편을 공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균형이 깨지면 친구는 단순히 그가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같았는데 왜 저 친구만 저기가 있지? 나는 그동안 뭘 했나? 곧바로 이런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십 년을 형제처럼 지낸 친구가 있습니다. 둘 다 은퇴하고 평범하게 손주 재롱이나 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자식이 큰 사업에 성공해서 친구에게 강남의 넓은 아파트를 사주고 외제차까지 뽑아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친구는 모임에 나와 겸손한 척 말합니다. 애들이 극성이라 나는 불편해 죽겠어. 그냥 살던 데가 편한데? 이 말은 하는 사람에겐 정말 근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친구에겐 이보다 더 큰 모욕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야, 자식 농사 잘 지었네? 부럽다. 하고 웃지만 그날 밤 친구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자식과 비교하게 되고 평생을 열심히 산 자신의 세월이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낍니다. 질문이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전화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다음 약속을 잡을 때 핑계를 대며 피합니다. 당신은 영문도 모른 채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하겠지만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운 좋음 혹은 잘됨이 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의 버튼을 눌러버린 것뿐입니다. 친구는 낯선 사람보다 더 아프게 비교됩니다. 빌 게이츠가 부자가 된 것은 화가 나지 않지만 옆집 살던 철수가 땅을 사서 부자가 된 것은 잠이 안 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친구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내 삶의 긍정적인 변화를 굳이 세세하게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여유가 생겼어도 예전처럼 수수한 옷을 입고 자식이 용돈을 듬뿍 줬어도 그저 밥값이나 보내주네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친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고도의 배려입니다.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이며 비교는 기쁨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영혼을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족만큼은 다르다고 굳게 믿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신조처럼 여기며 형제만큼은 내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화살은 종종 형제의 활시 위에서 날아옵니다. 가까운 혈연일수록 질투는 더 집요하고 뿌리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당신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보잘것없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목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서 본 사람의 성공은 멀리서 본 사람의 성공보다 훨씬 인정하기 싫은 법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내가 쟤보다 훨씬 고생했는데 왜 복은 제가 다 가져가나? 질투는 단순한 부러움이 아닙니다. 거기엔 반드시 의심과 부정이 따라 붙습니다. 형제의 성공을 순수하게 인정해버리면 나의 과거와 현재가 너무나 초라해지기에 어떻게든 그 성공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애를 씁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 거야. 부정한 방법이 있었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명절날 모인 형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형제가 유독 잘 나간다면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겉으로는 형님 대단하십니다. 동생아 축하한다 하지만 공기는 묘하게 차갑습니다. 잘 나가는 형제가 건네는 용돈도 고마움보다는 자존심 상하는 일로 치부되기도 합니다.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평생에 걸친 비교의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부터 시작된 경쟁은 늙어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는 더욱더 당신의 부나 자식의 성공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은 노년의 가장 위험한 환상입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들의 대화 주제 1위는 단연 자식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 우리 딸이 이번에 손주를 낳았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런 이야기들은 노년의 유일한 낙이자 자부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노년의 대화에서 자식 이야기는 가장 날카롭고 위험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식의 모습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이고 자식의 실패는 나의 실패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자식 자랑을 듣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인생을 잘 살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살았기에 자식이 그 모양이야? 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모임에서 한 사람이 자식 자랑을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지만 눈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거나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듣는 이의 자식 중 누군가는 실직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플 수도 있으며 누군가는 부모와 연락을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당신의 자식 자랑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립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자식 이야기를 묻기 전에는 꺼내지 않고 물어도 그저 제 밥벌이하고 사니 다행입니다 정도로 짧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며 주변 사람들을 내 곁에 오래 머물게 하는 비결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돈 앞에서 가장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노년의 경제력은 단순히 사고 싶은 것을 사는 능력을 넘어 생존과 존엄의 문제입니다. 병원비 걱정 없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을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것은 화근이 됩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이웃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뀝니다.
전에는 반찬도 나눠 먹고 스스럼 없던 사람들이 은근히 당신을 따돌리거나 혹은 반대로 과하게 친한 척하며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다가옵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적대감을 느끼거나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당신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 왜 저렇게 인색해? 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반면 당신이 어렵다고 하면 사람들은 위로하는 척하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고 말이죠. 따라서 노년에는 잘 사는 것보다 검소해 보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도 옷은 깨끗하되 수수하게 입고 외식할 때도 너무 비싼 곳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여유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과 비슷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혈압약 하나 안 먹어. 나는 하루에 산을 2번이나 타. 이런 건강 자랑은 노년의 모임에서 가장 흔하게 들리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노년에게 건강은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하늘이 준 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아무리 열심히 관리해도 유전적인 요인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이 망가집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지팡이를 짚어야만 걸을 수 있는 친구 앞에서 나는 아직 쌩쌩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나의 건강함을 과시하는 대신 아픈 친구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요즘 몸은 좀 어떠냐고 먼저 물어봐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몸이 건강한 것에 감사하되 그것을 입 밖으로 내어 남의 아픔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오랜만에 만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모임. 다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지만 마음만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즐겁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딱 30분입니다. 술잔이 몇 번 돌고 근황 토크가 시작되면 그곳은 아베규환의 전쟁터로 변합니다. 과거에는 다 똑같은 교복 입고 떡볶이 나눠 먹던 친구들이지만 지금은 입고 온 옷차림, 타고 온 차, 자식의 직업으로 서열이 매겨집니다. 동창회에 다녀온 뒤 마음이 허하고 기분이 나빠진다면 당신은 그날 누군가의 은근한 자랑질에 난도질 당한 것입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동창회에서 가장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늘어놓는 사람은 그날의 주인공이 된 것 같겠지만 모임이 끝난 뒤 친구들의 뒷담화 대상 1순위가 될 뿐입니다. 가끔 보는 친구보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집 여편네, 앞집 영감님의 눈이 더 무섭습니다. 이웃은 당신의 일상을 24시간 관찰하는 관찰자입니다. 당신의 집 현관문에 택배 상자가 얼마나 쌓이는지, 자식이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웃 사이의 질투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 집은 맨날 좋은 거 사 먹나 봐. 저 집 자식은 매번 외제차 타고 오네. 이런 사소한 관찰이 쌓여 거대한 시기심의 벽을 만듭니다. 이웃과 원수지간이 되지 않으려면 당신의 삶을 최대한 투명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좋은 일은 집안에서만 축하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는 그저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뼈아픈 진실입니다. 인간은 남의 불행을 들을 때 묘한 안도감, 즉 샤덴프로이데스 딘프로이드를 느낍니다. 그래도 내 처지가 저 사람보다는 낫네라는 생각에서 오는 안도감입니다. 반대로 상대가 너무 평안해 보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나의 불안한 노년과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이 추악한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인간관계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내 고민을 들어줄 때 진심으로 슬퍼해 준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중 일부는 당신의 불행을 들으며 내심 안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아픔도 기쁨도 너무 헤프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80의 노인은 우리에게 이토록 차가운 진실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신을 외톨이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품위 있게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의 평화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 가진 것을 얼마나 조용히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란한 수레는 멀리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은 바다에 이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쁨은 오직 가족과 자신만 아는 비밀로 간직하십시오. 남에게 확인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남의 박수가 없어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빛나고 가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조용히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더 궁금해하고 더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너무 야박하게 사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드셨겠지요. 하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가슴에 품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사람에게서 오는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고 그를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남의 시기심을 자극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조금 더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지침서가 되었길 바랍니다. 80평생의 지혜는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면 안 되는 진짜 이유와 지혜로운 증여법에 대해 아주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품격 있게 늙어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고요하고 단단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